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규 철학TV 제63강은 간신을 찔러 죽인 백정, 중림 7연 중에서 해강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검은고의 달인 해강의 모습이고, 여기는 섭정이라는 인물이 간신을 찔러 죽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강의 생애와 그가 검은고 다리를 만나서 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간신을 찔러 죽인 섭정이라고 하는 그 백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강은 반골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시 정권과 늘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 장면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먼저 해강의 생애인데요. 삼국시대 위나라의 그 문학가이자 사상가이자 음악가이기도 했던 해강은 위나라의 종실과 통원하여 중산대부라고 하는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해중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중산대부라고 하는 벼슬은 천자를 시중 들며 그 정책 같은 걸 건의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강은 중림 7년과 교제하면서 대나무 숲에서 술을 마시고 청담을 나눴는데요. 사실 중림 7년의 지도자격이었다고 합니다. 해강은 종종 산으로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단약, 장생불사 영약이죠. 이걸 먹으면서 수명을 늘리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노자와 장자 사상을 숭상하여 양생의 방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실천했고,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사마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해강의 외모와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강은 누구보다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고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깨어있을 때는 외로운 소나무가 홀로 우뚝 서 있는 기품이 서리고, 술에 취했을 때는 옥산이 무너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옥산이라고 하는 실제 산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미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지는 아름다운 모양을 비유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큰 키에 몸이 무척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람에 건들거리는 대나무와 비슷했다. 그럼에도 자기 외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문학이나 회화에도 능하였고 특히 검은고를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이 검은고 달인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청년 시절의 해강은 낙서라고 하는 것에 유람을 갔다가 어느 날 밤에 화양정이라고 하는 정자 위에서 검은고를 타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접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옆에서 꼿꼿한 자세로 한 노인이 자기 검은고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해강의 간청을 받은 이 노인은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는데 슬픈 곡조에서 즐거운 멜로디로 변화했다가 어느새 여인의 흐느낌으로 변주되는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해강은 그 연주의 비법을 가르쳐 주십사하고 애원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이 노인이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신을 찔러 죽인 백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공은 광릉 일대에 내려오는 광릉상이라고 하는 곡인데 의협심 많은 섭정이 한나라의 간신 협루를 찔러 죽인 고사가 그 곡의 주제입니다. 전국시대 때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이 진나라는 먼저 이웃 나라이자 약소국인 한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한나라의 대신 큰 신하인 협루는 조국인 한나라를 팔아 넘기려 했는데요. 같은 대신이지만 엄중자는 거기에 이제 울분을 품고 이 제나라로 이렇게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의협심이 강한 백정, 섭정과 교제를 나눴는데요. 섭정은 엄중자의 그 스토리를 듣고 이제 간청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한나라로 가서 이 협루를 찔러 죽이는데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눈꺼풀과 코, 귀, 얼굴을 으깬 다음에 목을 찔러서 자결하고 맙니다. 한나라에서는 이 시체를 내걸고 현상금을 걸어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신호를 밝히려고 했는데 이때 섭정에 놓인 그 서병이 와서 그 시체 옆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은 내가 연루될까 봐서 얼굴을 그렇게 웃기고 죽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생은 명예로운 이름이 묻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체에서 통곡하면서 애도하다가 몰려든 관중들에게 동생의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형리에게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시체에서 이제 자결을 하는 거죠. 이러한 수트를 들은 해강은 감격해서 할 말을 잊었는데요. 이제 노인이 하는 말이 검은고를 다룰 때는 손가락으로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곡이 생겨난 내용, 하소연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곡 가운데 스스로를 몰입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강이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노인의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가 전설일 수도 있고 꾸며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해강이 검은고를 잘 탄 것은 사실이고 특히 그의 광능산 연구가 유명했습니다. 광능산이라고 하는 이 곡은 출현금, 일곱 줄이죠. 일곱 줄의 검은고를 연주하는 그 곡 가운데 하나인데 광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강소성 이 양주 일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섭정이 간신 협루를 찔러 죽인 고사가 그 주제고 해강의 검은고 곧 이 광릉산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해강이 검은고 타는 장면을 남송의 요맨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선생은 무사람 가운데 호걸인데 사마시 조정을 달과하지 않았지. 광능상 한 자락 남겼지만 세상에 끊겨 옮겨 적을 수 없네. 해강은 금부라고 하는 이 글에서 검은고의 연주법과 표현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생동감이 넘치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 그 자체는 슬프고 깊은 것이 없으며 따라서 같은 음악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다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해강의 방골 기질, 해강은 성인으로 추앙받던 탕왕, 무왕, 그 다음에 죽음과 공자까지 폄하했고 사마시 정권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마시 일파가 여러 회유술책을 써서 대부분의 중림 칠연이 거기에 넘어가고 흩어졌는데 그러나 해강만은 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미친 듯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검은고를 타거나 쇠붙이를 힘껏 두들김으로써 그 고통을 달랬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사마시의 신복인 종해가 해강을 방문합니다. 이때 해강은 큰 나무 밑에서 채를 달구면서 소일하고 있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해가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자 그때서야 해강이 하는 말이 당신은 무슨 소리를 듣고 여기 왔으며 무엇을 보고 여기를 떠나시오? 이렇게 물어보자 종해가 나는 들은 것을 듣고 왔으며 본 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 종해라고 하는 인물은 삼국시대 위나라의 장군으로서 대장군이 된 사마소가 굉장히 총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방으로 말하면 장량이라고 하는 참모에 비유될 만한 아주 측근이었는데요. 이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종해가 해강의 친구인 여한이 죄를 짓자 사마소에게 해강까지 한꺼번에 모함해서 바친 겁니다. 이 여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해강과 상수, 중림 칠연이죠. 이 사람들과 대장간 일을 함께하면서 살아갔는데 특별히 해강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강직해서 세상을 구할 용기와 지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해강이 여한을 위해 변호했다가 종해가 모함을 하고 여한은 이제 결국 해강과 함께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해가 고발하는 말 중에 해강이 산도 같은 그 중림 칠연이죠. 산도에게 화답한 편지 가운데 사마소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에 이러한 종의 모략에 의해서 해강은 형장으로 끌려가는데요. 이때 형장에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면서 검은고로 광릉산 한곡조를 타며 먼저 간 벗들과 섭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이승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가락이 장승곡처럼 울려 퍼지자 형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 끝나고 나서 해강은 검은고를 놓고 내가 죽는 것은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그러나 광릉산아, 너는 이후부터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원통할 뿐이더라.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9 혹은 40살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자, 그러나 해강이 남긴 광릉산의 악보는 사라지지 않고 검은고 연주가들 사이에 계속 연주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 황궁과 당나라 황궁을 거쳐서 다시 민간에 흘러다니다가 1000년이 지난 명나라 초기 때 주관이란 사람이 신기비로보라는 악보의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핑후 19세기 인물이 이를 발굴해서 복원해서 오늘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난 시간에 말한 완적은 술로서 죽음을 면하고 해강 같은 인물은 그 말하자면은 반골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결국에 계속 끝내 이렇게 발휘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마는 당시 지식인들의 엇갈린 운명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윤나라의 사상가 해강은 중립7년의 그 리더격에 해당했는데 천부적 재능과 함께 뛰어난 용모의 소유자였고 특히 검은고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유람을 가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으로부터 그 곡에 얽힌 고사를 전해 들었는데 그 내용은 섭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한나라에 가신 협로를 찔러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릉산에 대해서 해강은 금부라고 하는 글에서 그 연주법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했지만 결국 이제 해강은 죽을 때 이 광릉산의 생명이 끊긴 걸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해강은 사마시 정권의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는데 종의 고발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함께 중림7연에 속해 있으면서도 완적이란 인물과 해강이란 인물은 서로 같은 지식인이었지만 엇갈린 운명을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